그래서 저희가 그때 몇 번 만나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이런 내용들, 사실 이 내용을 CCS 투심위에서도 제가 다 했습니다. 이미 이 사업으로 가야 된다. 정평영, 권영환 씨가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안 해서 그렇지. 이게 우리나라 SO뿐만 아니라 전 세계 SO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그 사람들은 자기들 목적에 맞게 어떻게 활용할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지 사업에는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그 사람들 만난 이후 직후부터 1년 넘게 계속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이번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록구, 그 사람들한테 제가 참 그 얘기하려고 다 잊었는데, 정평영, 권영화 씨한테 제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록구하고 제휴가 성사되기만 하면 CCS 주가는 10배 올라간다. 나는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실적을 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난 실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 록구하고 이 제휴가 되면, 록구라는 거는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실제로 미국에서는 아까 보여드린 애플 TV 이게 한 2천만 대 정도 보급돼 있으면 록구는 5천만 대 이상 보급돼 있습니다. 그 미디어 업계에서는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회사가 록구입니다. 우리가 록구의 하드웨어를 탑재를 해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런 스마트 TV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CCS의 실적 당연히 좋아지고요. 비전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평영 씨한테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우리 이거 하자. 나 바로 미국 가가지고 제휴해서 올 테니까. 왜? 우리가 제안을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먼저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그 제휴를 하게 내가 만들어 올 테니 이 사업을 하자. 근데 그 사람들은 아예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 설명을 하면서 제가 엔비디아를 조사하게 됐는데, 엔비디아가 여기 보시는 요 실드, 요게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셋톱박스입니다. 애플 TV 같은 건데, 요건 애플 TV보다는 조금 싸고 록구보다는 비쌉니다. 근데 록구 대신에 엔비디아를 하드웨어 파트너로 잡는 게 더 맞는 선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굳이 저희는 하드웨어를 하나만 가져갈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개방형 셋톱이기 때문에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를 쓰든 아이폰을 쓰든 우리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다 열어주자는 겁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저 한국, 그것도 저 충주 시골에 있는 가입자 15만 명도 안 되는 그런 회사에 버추얼 MVP들이 갖고 왔을 때 과연 우리 말을 들어줄 것인가? 저는 100% 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안 들어주면 바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2001년도에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그때 저를 불러들인 사람이 넥슨의 김정주라는 사람입니다. 저한테 한 얘기가, 그때 넥슨이 뭘 하고 있었냐면, 그때 엑스박스라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임기 시장에 들어가서, 콘솔 시장에 들어가서 엑스박스 게임을 만들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넥슨 쪽에 연락이 왔습니다. 넥슨의 게임을 만들어 달라고, 엑스박스 위에다가 포팅해 달라고. 근데 넥슨이 그걸 거절하더라고요. 왜 거절하냐고 질문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김정주라는 사람의 답변이, 플레이스테이션용으로 만들면 5천만 개가 나갈 수가 있는데 엑스박스는 아직 500만 명도 안 된다. 그 게임을 우리가 뭐하러 만드냐. 그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엑스박스라고 하는 게임기가 플레이스테이션이 주도하는 시장에 새로 진입했을 때 가장 목말라 했던 게 바로 콘텐츠라는 겁니다. 콘텐츠를 운영하는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콘텐츠가 다양하게 탑재가 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충북방송
뭐 CCS 뉴스 이런 거를 미국에다 제한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K-팝 채널을 제한하려고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요, K-팝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유튜브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MTV 아시죠? 40년 전에 미국에서 처음 나온 MTV. 케이블 시절에 케이블이라고 하는 미디어가 뉴미디어였을 때 처음 출연한 게 CNN과 MTV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누가 하루 종일 뉴스만 보냐, 누가 하루 종일 음악만 듣냐, 그렇게 말했거든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그 결과는 정반대였죠. 대성공이었습니다. 대성공. 제가 미국의 박사과정 그 가난한 유학생으로 있을 때 김정주가 여러 번 찾아왔습니다. 미국에. 그때 넥슨 USA를 만들고 그때 저한테 뭘 보여줬냐면 채팅 사이트 세이클럽이라고, 혹시 여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세이클럽에서 아바타를 꾸미는 액세서리를 유료화해서 팔려고 한다. 그때 그 세이클럽의 오너가 나성균이라고 하는 그 서울대 경영학과 91학번인가 그랬는데 그 친구가 그걸 하려고 한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그걸 누가 돈 주고 사냐? 500원이든 1000원이든 누가 돈 주고 사냐?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그 커뮤니티의 본질을 몰랐던 겁니다. 그 당시에. 통신 전공하는 박사과정이 뭐를 알겠습니까? 통신만 알지. 그래서 그 커뮤니티의 속성을 몰랐던 건데 그 김정주라는 친구의 대답이 뭐였냐면 네가 봐도 역시 그렇지, 그거였습니다. 야,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가 아니라 네가 봐도 역시 그렇지였어요. 근데 우리가 틀렸다라는 걸 언제 알게 됐냐? 세이클럽이 그거를 유료로 판매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지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매출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연간 매출이 700억, 800억, 1000억이 넘었습니다. 세이클럽 그 네오이즈라는 회사에. 유일한 수익 모델이 아이템 판매였습니다. 그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의 그 참여하는 유저들의 심리적인 그 속성을 읽어서 그거를 사업화한 게 세이클럽이고, 그거를 온라인 게임에 가장 먼저 접목한 사람이 넥슨의 김정주입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동일한 개념으로 가자는 겁니다. 플랫폼, 커뮤니티, 유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그거를 TV 동영상은 그냥 조연에 불과한 겁니다. 실제 주인공은 거기에 참여하는, 플랫폼에 참여하는 유저들이 되는 겁니다. 이 양방향 스마트 TV의 세상에서 이런 게 가능해지는데, 제가 이런 거를 저는 오랫동안 고민을 했거든요. 적어도 5년 이상, 7년 이상 고민을 했는데, 요번에 이 하드웨어 때문에 엔비디아의 쉴드를 찾아보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똑같은 걸 기획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향후 목표가 음성 AI 비서, 실시간 채팅, TV 시청, 게임,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더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다행인 것은 우리가 엔비디아하고 경쟁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엔비디아는 하드웨어 제공을 하는 거고, 제조를 하는 거고, 우리는 거기에 돌아가는 콘텐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 이것보다 더 완벽한 조합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한류 콘텐트, K-팝의 위상은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2001년도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그 당시부터 한류, K-드라마 이런 것들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때는 지금하고 비교하면, 그 당시에는 저한테 그 한국 비디오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학생들이었습니다. 중국 유학생, 동남아 유학생,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한국 비디오를 빌려달라고 해서 아니 한국말도 모르면서 이걸 왜 보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 나오는 그 배우들의 스타일 이런 게 너무 좋아서 그거 보기 위해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실제 메인스트림에 진입했습니다. 한류 콘텐츠가. 그 롤라팔루자라고 하는 음악 뮤직 페스티벌이 있는데 BTS의 제이홉이 22년도인가 처음 롤라팔루자의 헤드라인 무대를 장식을 했는데 현장에 그 페스티벌이니까 현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10만 명이고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본 사람들이 동시에 본 사람들이 1,900만 명입니다. 그동안의 K-팝, 뭐 블랙핑크나 BTS나 이런 성과들은 대부분 독자적인 콘서트에서 이루어진 것들이고요. 그런 여러 명의 뮤지션들이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는 페스티벌에서 헤드라인을 장식해서 그만한 성과를 가져온 게 BTS의 제이홉이라고 하는 그 아티스트가 최초였고 그 이후로 해마다 K-팝 그룹들이 롤라팔루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K-팝이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기회를 주고 있는데 이거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그거 가지고 환호할 때가 아니거든요. 넷플릭스는 제주는 곰이 넘고 실제 이득은 넷플릭스가 가져가는 그런 구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독자적인 커뮤니티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글이나 엔비디아나 이런 데하고 어떻게 경쟁을 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해가지고 경쟁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K-팝 컨텐츠를 글로벌 시장에 송출하는 거는 우리가 누구보다 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글보다도 엔비디아보다도 엔비디아가 이런 스마트 TV를 준비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기획하는 서비스하고 비슷한 걸 기획한다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K-팝 채널을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다. 그 얘기가 되겠고요. 네, 이 엔비디아가 노리는 시장은 사실은 거기 지금 AI에 집중하고 있는 회사 아닙니까? 피지컬 AI라고 그 휴머노이드 로봇 거기에 그거 다 보셨죠? 그런 시장에 집중하고 있는 회사가 엔비디아인데 왜 이런 셋톱박스에 관심을 가지냐면 엔비디아는 기본적으로 칩 만드는 회사입니다. B2B 회사입니다. B2C 회사가 아니라. 그래서 이 대중화하는데 확산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AI를 대중화하려면 지금 엔비디아의 매출이 주로 어디서 나옵니까? 페이스북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데 이 GPU 팔아가지고 그게 어마어마한 매출을 가져다 주고 있는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엔비디아 GPU 26만 개 받기로 해가지고 지금 막 신문에 나고 언론에 난리가 나고 그러는데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26만 개. 그럼 미국은 우리보다 10배, 20배 크다고 치고 뭐 500만 개라고 잡자 이거죠. 그럼 연간 엔비디아가 공급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요? 개당 단가는 몇 천만 원, 뭐 3만 불, 4만 불 하니까 매우 비싸지만 한계가 있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 서버에서 쓰는 GPU 공급해가지고는 영영 B2B 비즈니스 모델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걸 우리의 일상생활에 확산시키기 위해서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한 포스트로 잡은 게 셋톱박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AI를 집집마다 집어넣겠다라는 게 엔비디아의 목표고 집집마다 AI를 집어넣으려면 컴퓨터가 필요하고
그 컴퓨터는 이 스마트폰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 가서는 잘 안 보려고 하거든요. 글씨도 작고 빅스크린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거실에 있는 컴퓨터, 스마트 TV라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목표와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맞을 수 있다. 그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할 일이 엔비디아를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거대한, 그 당시에는 세계 최대의 회사였는데 거기가 게임 콘솔 시장에 들어와서 게임 콘텐츠를 구하기 위해 한국에 있는 게임 회사들을 찾아다니면서 게임 개발해달라고, 심지어 돈도 줬습니다. 개발비를. 많이 안 줘서 그렇지. 많이 줬으면 넥슨이 거부를 안 했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오면 새로운 컨텐츠를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 버추얼 MVPD, K-POP 이런 것들도 있고, 추가적으로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셋톱박스는 가정용 AI 허브가 될 것이다. 요 가운데 보이는 그림 저 보이시죠? 저게 그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 안에 들어가는 엔비디아의 컴퓨터입니다. 그걸 제슨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엔비디아에서는 제슨, 디벨로퍼 키트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의 엔비디아의 목표가 저겁니다. OTT 융합형 셋톱박스, 요거 보여드린 거, 요거에다가 제슨이라고 하는 AI 컴퓨터를 접목시키겠다. 이게 엔비디아의 목표입니다. 거기에서 하려고 하는 서비스는 제가 아까 제안드린 커뮤니티, 실시간 채팅,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하고 잘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저는 100% 맞는다고 생각합니다.